스마트폰 카메라 잘 찍는 방법 5번째, 초점에 대해서 강의를 할 어랑 김주호입니다. 오늘 강의는 야외 출사로 경주 읍천항에 있는 주상절리 파도 소리길을 찾아봤습니다. 스마트폰 사진 찍고 나면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점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점은 피사체를 얼마나 뚜렷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느냐를 판가름합니다. 오늘 그 초점에 대해서 주상절리로 출발하겠습니다. 초점은 카메라에서 자동으로 맞춰주는 자동 초점, 즉 AF와 내가 직접 손으로 조절하는 수동 초점 MF가 있습니다. 주상절리가 내려다보는 전망대에서 오늘 초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에 앞서서 내가 찍고자 하는 촬영 장소를 먼저 선정하는 게 순서이겠죠. 두 번째로 촬영 전 사전 점검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카메라를 열어 좌측 상단에 설정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앱이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출고 상태인 설정 초기화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설정 초기화 기능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수직 수평 안내선입니다. 설정 버튼을 누르고 수직 수평 안내선을 클릭하면 끝납니다. 예를 들어 바다의 수평선, 건물의 수직선을 찍기 위해서 필요한 안내선이기도 합니다. 한번 설치해 놓으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HDR 풍부한 색조 설정 버튼을 누르면 HDR이 나옵니다. 이 기능은 말 그대로 풍부한 색조를 나타내고 색감을 좋게 표현할 때 필요한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 초점과 수동 초점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 초점은 말 그대로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수동 초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화면에서 더보기가 나타납니다.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프로 기능이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프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ISO라는 기능이 나오네요. 보통 맑은 날, 오늘 같은 날은 ISO 100을 놓고 찍죠. ISO는 감도라고도 합니다. 감도가 낮을수록 노이즈가 적고 높을수록 어두운 곳에서 촬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초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찍고자 하는 피사체를 선정되면요, 터치를 하지요.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초점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초점계를 손가락으로 아래 위로 올리거나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맞추게 되면은 자, 가장 초점이 맞는 부위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초점계 상단에 보면은 수동, 자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적극 활용해 보면은 아주 뜻하지 않는 멋진 사진으로 촬영이 되기도 합니다. 극도로 작은 피사체를 정밀히 잡아내는 접사 촬영의 경우 AF 검출력이 떨어져 AF 동작을 못하거나 다른 곳에 AF가 맞을 가능성이 커 의외로 수동 초점이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빗방울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거나 AF를 검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동 초점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색온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온도는 빛의 색을 의미하며 켈빈값, K값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수치가 작을수록 붉은색, 수치가 높을수록 파란색, 중간에는 흰색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난이한 점도 있습니다. 충분히 훈련을 한 다음에 한 번쯤 사용해 보는 것도 적극 권장해 드리는 그러한 앱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노출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출계는 밝고 어두움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죠.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노출계가 나옵니다. 이 노출계를 마이너스 플러스로 움직이면 내가 가장 적절한 노출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셔터를 눌러서 사진을 찍게 되면 적절한 노출에 맞추어서 사진이 찍히기도 합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상단에 보면은 사진 크기 조절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경 사진은 16:9, 인물 사진은 4:3, 정물 사진은 1:1 이런 구도로 보통 찍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해져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주 멋진 풍광이나 멋진 인물 사진을 찍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일정 부분 잘라낸다면 손실이 매우 크기도 하죠. 그래서 찍기 전에 사전에 사진 크기를 설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원판 불변의 원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주 멋진 곳에서 멋진 장면을 찍었는데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자르기 한다면 그 많은 픽셀을 버리는 것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자, 찍기 전에 사진 크기를 한번 설정해서 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내 카메라 안에 내장되어 있는 갤러리를 통해서 사진을 보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런 펜 자국이 있죠? 이 펜 자국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밝기 조정. 조심해야 할 것은 뭐든지 20%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노출 보정입니다. 초보자들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훈련을 한 다음에 사용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은 대비입니다. 일반 카메라인 경우에는 대비가 괜찮은데 핸드폰에는 대비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 찍고 나서 꼭 대비를 한 번쯤 만져주기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사진이 무엇일까요? 사실 모든 사진은 나름대로의 시간과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좋은 사진입니다. 하지만 가급적 피사체가 뚜렷하게 나와야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 안이나 또는 야외에서도 흐리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노출이 실패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초점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 대부분입니다. 초점은
피사체를 얼마나 뚜렷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판가름 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초점이 빗나가면 피사체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흐리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초점 교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 2탄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시간은 읍천항 벽화마을에서 벽화거리를 거닐면서 오늘 교육을 마감하겠습니다.